고려해 합법 처리 대상자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리조트 고위 관계자 등 대여섯 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 씨가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은 뒤에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증여세 1억 5천만 원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윤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남편인 류원기 영남지분 회장에게 받은 빌라 매매 대금에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윤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윤 씨가 상당한 소득과 예금을 가지고 있었고 빌라를 매수한 뒤 기존에 거주하던 집을 임대하고 받은 임차 보증금을 유 회장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유 회장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안중근 의사 순국 104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주도식이 열렸습니다. 어제 도쿄 제1본 한국 YMCA 강당에서는 제1한인과 일본인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중근 의사 주도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주도식을 주최한 우리나라 민간단체 안중근 평화재단 청년 아카데미 측은 도쿄에서 안 의사 주도식이 열리기는 처음이라며 안 의사 순국일인 3월 26일을 동해안 평화의 날로 지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부는 전국 4도에서 12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전과 광주 23도, 대구 25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남부지방은 5도가량 높겠습니다. 환경과학원은 따뜻한 날씨 속에 기가 안정된 데다 북서쪽에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어 오늘 중부와 영남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두세 배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어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8도에서 13도 분포였지만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5도를 비롯해 포항 21도, 안동 23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미세먼지는 약간 나쁨 수준이 되겠습니다. 경북 지역의 119 장난 전화가 크게 줄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의 집계 결과 지난해 경북 지역 119에 걸려온 장난 전화는 366건으로 지난 2012년에 비해 30%가량 줄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소방기본법 개정 등으로 처벌이 강화되면서 장난 전화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가 오늘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에서 준공식을 갖습니다.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는 국비 250억 원 등 사업비 32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1,000여 제곱미터에 연구와 실험, 시제품의 생산과 기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첨단 의료복합단지와 광역권 선도사업 육성을 위해 첨단 의료기기와 그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연구와 기술 사업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염색 산단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의 환경법규 위반 행위와 악취 배출에 대한 정밀조사로 진행됩니다. 또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구지역 5개 지점에 대한 악취 모니터링을 월 1회 실시해 인근 지역의 영향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문화시민운동협의회와 광주국제행사 성공시민협의회는 올해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영호남 달빛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영호남 시민협의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선진 문화시민의식 정립을 위해 서로 협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대구는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있는 광주시민협의회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와 에너지 총회의 성공적 개최 비결을 전수할 방침입니다. 대구시 의회 제222회 임시회가 오늘 폐회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안건 17건을 처리했습니다. 한편 대구시 출자 출연기관 통합임원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대구시와 일부 시의원들의 반발로 마찰이 예상됩니다. 대구시는 아파트 운영관리의 투명성과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방안 안내서를 작성해 보급합니다. 이 안내서에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개념과 관리비 항목별 구성 내역 등 공동주택 관리비 전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관리비와 공사, 용역, 에너지 절약 등 세부 유형별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과 아파트 결산서를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수록했습니다. 정부 출자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가 오늘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에서 준공식을 갖습니다.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는 국비 250억 원 등 사업비 32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1,000여 제곱미터의 연구와 실험, 시제품의 생산과 기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첨단 의료 복합단지와 광역권 선도사업 육성을 위해 첨단 의료기기와 그린에너지 분야에 대한 연구기술화 사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북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지역에서 생산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160개 품목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집중 조사합니다. 논관원은 이를 위해 안전성 분석 시료 11,000여 건을 수거해 농약과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과 방사능 등의 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생산 단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량이 많은 품목을 골라 분석하고 친환경 인증 농산물 3,000여 건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라디오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호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5분입니다. KBS 새정치가 아니라 구태야합이라고 평했습니다.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 의장을 연결해 신당 창당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지방선거를 앞둔 공약과 정책 개발에 대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숭례문과 광화문 복원사업 과정에서 비리와 부패가 있었음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신흥수 대목장은 금강송과 국민 기증목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고 공무원에게 뇌물이 건네지기도 했습니다. 문화재보건공사의 문제점과 해법 짚어보겠습니다. 2부 순서 출발합니다. 네, 야권 통합 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신당은 어제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열고 정강 정책과 당헌 당규를 의결했는데요. 정강 정책의 6.15 공동선언, 14선언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의 7.4 남북 공동성명을 계승하겠다고 명시하면서 중도 보수 노선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헌 당규분과위원회 이계한 공동위원장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계한입니다. 오늘도 무슨 공식 출범에 따른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절차는 다 끝났고요. 예. 두 당이 합당 결의를 어저께 마쳤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한 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국회 의석 130석의 거대 제1야당이 탄생했습니다. 감회가 어떠십니까? 무엇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정치라는 것이 약속과 민생으로 상징되는데 이 새정치라는 것이 끝이 없는 진행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 효과가 기대했던 것보다 크지 않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최근 신당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합당 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통계로 보면
부동층이 늘어나고 두 당의 지지자들이 특히 새정치연합에 대한 지지자가 좀 빠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또한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실천함으로써 다시 믿음을 얻어서 저희들 지지도를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새누리당에서는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정치적 입지를 위한 졸속 창당이고 구태 정치다 이런 비판이 있고 사실 새누리당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비판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새누리당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새로 태어난 국정 파트너인 제1야당에 대해서 참 그렇게 평하는 것 참 고약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남을 표현하기에 앞서서 자기들이 한 약속들을 다 허시짝처럼 버린 것에 대해서 반성을 촉구하고요. 국민 여러분들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약속을 실천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약속을 잘 지키라. 지금 이렇게 새누리당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그 중앙당 창당대회 슬로건도 새정치는 대한민국과의 약속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약속을 잘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약속을 잘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저희들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모든 약속을 다 지켰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제1당이 되었겠죠. 그런 반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합신당을 만들기 이전에 네. 지금 그 이전에 소위 이 새정치연합에서는 독자 노선 걷겠다, 100년간은 정당 만들겠다, 야권 연대는 절대 없다, 광역 후보 모두 다 내겠다 이런 말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새누리당 보고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 이런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비난을 받을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